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3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39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2시까지는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위안화 절상 고시를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세력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213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삼성전자 1%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조금 이 4위부터 6위까지 좀 순위가 변동이 됐는데요. 4위는 현대차 올라왔고요. 5위에는 셀트리온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12거래 연속 기관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0.4%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2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20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램시마 SC에 대해서 54주 임상 결과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외인과 기관들 동반 매도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정진 회장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 오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깜짝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오랜만에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제 36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36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5%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5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8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는데요.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34,65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5% 하락하면서 13만 1,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이 핀테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있고 증권사들의 목표가 16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YG가 이 승리 스캔들로 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YG 2대 주주로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3만 1,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여전히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24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 어제 1% 가깝게 빠졌었죠. 오늘 0.46%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10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배당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향후에 배당 성향이 지속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만큼 빠집니다. 4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1.7% 하락세 예상됩니다. LG생활건강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0.2% 상승하면서 다시 74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 흐름 비슷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28%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2,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어제 0.5%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5,700원 바라보고 있고요. CJ 어제 3%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CJ 경우에는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합작법인인 빌리프 랩을 설립을 하고 2020년부터 신규 K-팝 아이돌 그룹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 이렇게 어제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4만 5,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6만 2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어제 3% 넘는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8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 어제 외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HLB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오후에 진양곤 HLB 회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끝까지 관련된 소식들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메디토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는데요. 91,1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어제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0.5%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매수하면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일본의 이 검은 사막 모바일 M 출시와 또 2부 온라인의 출시 가능성에 힘입어서 계단식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 증권사들 리포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30만 원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연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IT 섹터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3.46%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국내 증시도 IT 종목들이 오늘은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2019년 3월 현재 중국 IT 업체들은 스마트폰이나 PC, TV를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MLCC 재고가 4주 미만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중화권 업체들은 6월달 신제품 출시 대비 MLCC 신규 주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 성장이고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본다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는 38%, 하반기에는 62%로 상저하고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하반기를 보시고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IT 시장의 반등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많이 하락을 했던 삼성전기, 최근에 카메라 모듈 쪽은 지금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갤럭시 S10 역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MC넥스나 파트론 같은 이런 중저가에 대응하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 역시 올해 1분기에 굉장한 수익이 기대가 되는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의 대장은 누가 뭐니 해도 삼성전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메라 모듈 부분 또 MLCC 역시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IT 섹터의 반등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한번 삼성전기에 대한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 라인 9만 5천 원이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실적과 연동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안혜민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좀 높은데요. 3월 7일에 주셨던 키이스트 1%, 그리고 3월 6일에 주셨던 휴네시온 1.9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3월 5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MI텍 24.71%, 디자인 14.16%, 디지캡은 19%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목표가 터치했고요. 6월 28일에 주셨던 하츠는 무려 4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주셨던 뉴로스는 4%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강성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5일에 주셨던 프로스테믹스 1.53%, 페노션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인디에프는 0.88%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혜민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디자인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누리플랫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1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디지캡, 그리고 2위에는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하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1입니다. 8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4.71%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노바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천모 올라와 있는데요. 3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32%, 그리고 4위에 이창훈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3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신혜서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4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45%,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EXT가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더욱더 늘었습니다. 6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께서 MI텍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4%입니다. 목표가 현재 5,000원 주셨는데 넘어섰거든요. 이제 네. 매도해봐도 될까요? 네. 먼저 제가 추천해드린 MI텍 같은 경우 이제 추천해드리고 단기 변동폭을 보이면서도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제 2차 제시해드린 목표가 부분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이 동사는 비혈관용 이제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제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18년 실적 이제 성장과 신사업 진출 등 이제 사업 다각화로 추가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제 기업인데, 이 어제 대장 스텐트 이제 미국 FDA 품목 허가 추가 획득 이제 소식으로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FDA 품목 이제 허가를 이제 추가로 이 받은 이제 하나로 스텐트 대장은 기존 허가된 대장 스텐트의 고객의 이제 요구에 맞춰서 직격 25mm 이제 크기의 스텐트를 추가한 제품입니다. 이 동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기관 이제 협착 완화에 이제 사용되는데, MI텍만의 이제 보유한 기술인 이 크로스 훅 구조를 이제 적용해 유연성을 이제 탁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큰 체구를 이제 가진 서양인들에게 이 적용할 경우 효과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까지 6건의 스텐트 제품에 이 FDA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추가 제품의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익절가는 4,800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빵주가 일단 강세 보였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이 매수로 바뀌면서 어제 시장에서, 이 간밤의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한 이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반도체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우리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많은 것이 최근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는 0.74%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로 740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그리고 SK하이닉스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이제 68,000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기관들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죠. 현재 122,0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0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와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36만 5천 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과는 다르게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는데 네이버도 예상과는 다르게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3만 5천 원 선까지 올랐고요. 포스코도 오늘 0.6% 상승하면서 24만 9,500원에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0.7% 상승세 나옵니다. 이제 2154선까지 올랐습니다. 약 1분 만에 16포인트 올려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9선에서 4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흐름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오늘 잘 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상승합니다. 7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제 2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0.76% 상승하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큰 폭으로 빠졌지만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3,4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도 마찬가지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 넘는 상승세,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같이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94,000원대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7% 급등세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18만 5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민 연구원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SBI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최초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벤처 캐피탈 업체 최초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 캐피탈 리딩 업체입니다. 이 봉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와 그리고 투자금 회수 기대감과 정부 2차 벤처 붐, 이 확산 전략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벤처 캐피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벤처 캐피탈은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 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이 자금, 경영 관리, 그리고 기술 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이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 통상 연구개발, 그리고 창업, 고속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데 자금과 성장, 기업 공개까지 그리고 모든 영역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창업 초기 벤처 기업이 성장과 발전을 하며 동사가 자본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1986년에 설립되어서 이 기존 IT 업종 위주로 투자해서 생명공학이나 환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99년에 코스닥 시장의 장외 시장 활성화와 이 정부의 적극적 벤처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이 핸디소프트 등 4개의 투자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들을 지금까지 상장시키며 큰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2018년 기준으로 신규 결성 펀드 총액은 94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총 운영 자산 규모는 1조 2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창투사 중에서 상위 5개 안에 드는 투자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 IPO 진입 및 매자니 상한 등을 포함한 연간 예상 회수 금액이 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시장에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창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이와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향후 4년간 12조 원의 대형 펀드를 조성해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늘리겠다라는 방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2월 대량 거래량을 이제 동반한 상승 이후 특정한 이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 이제 밀집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단기 박스권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모멘텀 부각 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25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림제지입니다. 이 대림제지 같은 경우에 골판지용 원지를 이제 생산한 업체인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그리고 골판지 활용하려는 수요가 이제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골판지용 이제 원지를 주로 생산하는데 이 골판지용 이제 원지로 이제 종이 포장 상자의 원재료로서 종이 포장 상자는 이 여러 산업 분야의 내수 및 수출 용품의 포장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골판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걱정들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총 생산량 500만 톤 이제 동사는 19만 톤을 생산하여 생산 점유율 이제 약 4% 정도를 해당하고 있고 이 현재 인터넷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산업의 이 성장과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강화 등으로 포장 재료의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국내 제지업계의 수익성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은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3% 이제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도 이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른 성장세는 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세 플라스틱 환경 문제로 이제 떠오르면서 이 종이 포장재를 활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최근 GS프레시가 새벽 배송에 이제 종이 박스만 사용하기로 하는 유통업체들의 이 스티로폼이나 비닐에서 벗어나 종이 포장으로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는 유통업체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주가는 이제 최근 수급과 함께 단기 정배율을 이제 이루고 있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이제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1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5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진제약입니다. 이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 순환기 및 뇌질환 이제 의약품 중심의 중견 제약 업체입니다. 동사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게 고수익 구조를 갖는 높은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미국 아마케 논문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간판 전문 의약품 심혈관 치료제인 플레리스는 국내 클로피도 이제 그레 성분 제네틱 시장 MS 1위 품목으로 작년 기준 이제 매출액이 500억 원대에 육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더불어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플레리스 이제 원료인 항산수소 클로피도 그레 이제 자체 원료 합성에 이제 성공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제네틱 비중이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그룹 내에서 이제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21%대에 달하는데 이제 주력 품목의 판매 호조와 그리고 원료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 고수익 구조를 만드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기존 이제 만성 질환 품목의 성장세가 이제 유효해 보이고 자체 원료 합성 이제 능력을 감안할 때 동사의 이제 외형 성장 및 이제 수익성 그리고 개선세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 고령화로 이제 항혈 전제 이제 시장 규모가 3천억 이상으로 이제 확대 중이고 동사가 10년 동안 처방 이제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원료 자체 생산 품목이라는 이 차별성까지 구비했다는 점에서 완만한 이제 매출 증가를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플레리스 이외의 신제품 프라닥사 개량 신약 효과 그리고 유티린 그리고 유토인 그리고 유라세탐 같은 노인성 질환 치료제도 향후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이제 가면 갈수록 시행에 따른 이제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주목된 요인으로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월 3일까지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많은 기업들의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또 국내 12개 기업이 참가하면서 봉사가 첫날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아마케에는 전 세계 종용학자 약 이제 2만 5천 명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이 임상 중인 신약들의 이 결과 보고 및 최근 신약 이제 개발 경향이 이제 소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미국 이제 아마케에서 이 참가했던 제약사 중에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곳에서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 최근 한 달여 동안의 기간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만들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중요한 일정이 앞으로 3월 이제 한 3주 정도 뒤에 이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이제 부각된다면 빠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7,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I 인베스트먼트, 대림제재 그리고 삼진제약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강성환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한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인데요.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와 원료의약품 및 반도체 칩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수입 원료의약품 판매를 하는 원료의약품 유통사업 부문과 부안처리용 SOC를 제조하는 IT 사업부와 2009년부터 시작된 아미노산 사업부로 나뉩니다. 다양한 아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는 토탈 문제 해결 기술인 ARCA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슈로는 이제 3월 6일 날 2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에 상승을 했고 3월 4일 연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28일 의료 취약지 원격 치료 확대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편입되기도 하며 UH스케어 4차 산업에 편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UH스케어란 이제 의료와 IT 기술이 융합한 미래형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비 등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이기에 이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진행으로 예방의학 및 일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차후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네. 기본적 분석으로는 17년도까지 적자를 이루다 18년도 이제 흑자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이제 18년 이후 계속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발표가 없고 분기가 남아있는 이 시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 단지 기본적 분석으로 선택될 만한 이유가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드리자면 2018년도 3분기 비교재무제표 기준 전년 동기 비 매출액이 11%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860%가량, 당기 순이익이 230%가량 증가했습니다. 제품 및 상품 매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해외 산업 장환 손익 등 영업 외 손익도 증가하여 수익 증가, 원료의약품의 사업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도 시점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어떠한 시점도 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의 다각화로 인해 많은 테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시장의 강세 테마에 힘을 입어 급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여 중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단기적 이벤트도 많고 모멘텀도 강하여 중장기적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3월 11일 장대 음봉을 그리며 하락 추세를 지속을 이야기했는데요. 이평선들은 또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늘어나나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수의 폭락으로 인한 얼어붙은 투심으로 인한 투매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단기적인 조정은 예상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매수가 1,890원, 목표가 2,580원, 손절가 1,770원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비덴트거든요. 이제 비덴트는 이제 디지털 방송 장비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이슈로는 이제 2월 14일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상승을 했고요.
전일 장 마감 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13.58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해서 상승을 했고, 다만 이제 순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순이익의 감소는 앞서 말한 듯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비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18년 대비 BPS가 2배 이상 상승하고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된 점, EPS도 크게 대폭 상승한 점, 부채 비율도 대폭 줄어든 점, 모든 실적과 재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PER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낮습니다. 2.37 정도이고 업종 PER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이제 2018년도 3분기 비교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이제 38.11억으로 전년 동기 비해 매출액 40.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5억으로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약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이제 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매도 시점으로는 또는 중장기 보유를 추천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꺼진 상태이기도 하고 이 기업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계속해서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시장의 관심과 큰손들이 블록체인으로 서서히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재무가 점점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장기 보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2월 14일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의 상승 이후로 11월 15일 꾸준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 2월 19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그렸습니다. 후에 앞으로 추세가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 추세는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10월 30일 이후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그러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의 주가 반향은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매수가 6,500원, 목표가 1,250원, 손절가 6,260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일단 먼저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제조와 또 반도체 칩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장 강세 테마에 힘입어서 앞으로 강한 반등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블록체인 개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에 PBR이 낮아서 접근해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나머지 한 가지 종목도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온 종목이 휴비츠입니다. 휴비츠는 이제 안과 및 안경 전용 필수 진단기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의료 계측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처음 제품을 출시한 이후 2000년 27개국에 대리점을 확보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4여 개국의 이제 유통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세계 안과 의료기기 시장은 수술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각광받기 때문에 시장도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과거 이슈로는 이제 3월 4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상승했습니다. 2월 20일 미세먼지 관련해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이처럼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편입되어 있어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지금같이 증시가 눌림을 당할 때 미세먼지 수혜로 이제 이익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고 EPS, BPS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EPS 같은 경우인데 EP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주가의 상승을 예고하는 것도 같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총은 1,000억대로 가벼운 편이고 PR 또한 업종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비교재무제표 기준 전년 동기비 매출액이 7%가량, 영업이익이 20%. 시장 규모는 이제 안경점에서 사용되는 검안기기 시장 규모가 5,500억 원. 안과병원에 사용되는 안진단 기기는 약 1조 1억 원으로 연 5%가량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170원, 목표가는 12,170원, 손절가는 8,85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비덴트, 휴비츠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지난주에 첫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프로스테믹스가 현재 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게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4일 날 추천을 했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 근데 이제 방송일 날 이제 급등을 했어요. 방송일 날 이제 한 10% 가량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가 매수가를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조정 이제 상승이라고 예상을 했고 다시 저항선 부분까지 이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거 이제 다시 매수가로 돌아와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단기에 이제 매도로 이제 차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매수가로 돌아와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으로 가지고 오셨던 6가지 종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농심입니다. 현재 상승세에 뛰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신라면 건면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계속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농심하면 이제 라면 하면 뭐다 이러면 농심이다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이제 이 농심 같은 경우에 신라면 건면 흥행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과 함께 주가가 30만 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신라면 건면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라면 건면은 튀기지 않은 이제 라면 신제품인데 깔끔한 신라면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지난달 9일부터 이제 이달 이제 10일까지 출시 후 1개월 동안 이제 대형마트의 라면 매출 순위에서 신라면과 또 짜파게티 이어 약 3위로 오르고 있으며 그리고 출시 한 달 만에 800만 개가 이제 팔리는 큰 이제 인기를 이제 끌고 있습니다. 이어 이제 농심은 계속되는 주문에 생산 라인을 이제 완전 이제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이제 생산량이 원래 최대로 끌어올리고자 이제 기존 녹산 공장에 이제 일반 건면 생산 라인 2개를 모두 신라면 건면 생산용으로 바꾼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이제 건면 시장 규모는 1,400억 원으로 이제 전체 라면 시장의 6.5%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심과 풀무원이 시장을 이제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건면 비중이 거의 20%에서 30% 달하는 이제 반면에 한국은 기름의 특히 이제 유탕면에 대한 선호가 이제 높아 건면 이제 시장의 발달이 늦었었지만 이제 웰빙 트렌드에 맞춰 칼로리를 낮추고 그리고 품질을 높인 제품이 출시되면 건면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면 기술을 농심이 앞서 있어 이제 경쟁사에 진입해서는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걸릴 전망이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인데요. 이 짐 로저스가 아난티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보고가 나오면서 현재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북경협 테마주로 속해 있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제 또 이제 인프라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양회를 통해서 인프라 사업과 이제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큰 이슈들이 남아 있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멘텀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잠깐 조정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짐 로저스가 이 주식 자체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BD비치의 매출 증가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같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를 이제 살펴보시면 연이어 상승하는 모습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는 이제 동사의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끈 이제 이유는 이제 화장품 분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원래 이제 보브, 톰보이 등 이제 이 패션 의류 사업을 진행했던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2012년 이제 인수한 화장품 브랜드 이제 BD비치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주가 상승 곡선을 이제 연이어 이제 상승 곡선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BD비치 같은 경우에 2017년 600억 원대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지난해 1,200억 원대까지 브랜드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올해 1월에서 이제 2월 이제 누계 매출이 약 50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100% 성장한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올해 이제 2월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신규 입점한 두 번째 자체 화장품 브랜드 연작도 출시 한 달 만에 이제 매출액 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이제 호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 상승의 흐름에도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27만 원이고 이 증권사에서는 25만 원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연이어 상승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짧은 좀 상승의 흐름에서 약간 수익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BD비치가 이제 자사 화장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매출 추이가 이제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 흐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단기 이제 이동 평균 가격에 이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진 이제 만큼 또 주가 위치가 많이 고점에 있는 만큼 유의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목표가는 짧게 28만 원에서 한 29만 원까지 아마 잡아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최고로 29만 원까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최근에 승리 스캔들로 좀 많이 급락을 했었죠. 2주 만에 거의 20%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늘 조금씩 반등세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거든요. 이게 그 매수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네. 게 YG 매수는 엔터테인먼트 추천하지 않는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이유가 뭔가요? 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기보다는 그냥 지수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수를 따라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승리 스캔들이 물론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도 부분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인도 이제 계속 팔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이 1월 31일에 추천해주신 EXT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65%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 EX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이평선 자체가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꾸준히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히려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전에 되게 2월 말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조정폭을 가져갔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크게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시점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밑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 관련된 종목이 지금 현재 그 단순히 그 개인 매수세를 인해서 이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외인과 이제 외인의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2차 목표가로 설정했던 9,000원까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그 공인인증서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인증 솔루션의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모든 인증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 1월 가상화폐 관련 부분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으며 12,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가상화폐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작년 10월까지 대폭 조정을 받았고 10월 말부터 저점 갱신을 한 뒤에 현재 지금 추세 전환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0선이 지금 안착이 되면서 전일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특이한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소폭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거나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추세가 전환된 이유는 한국의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제 ITU 국제 표준에 이제 채택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이제 취약계층의 요구 사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층을 모두 포함하여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생체 인증 기술을 통해서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금융과 함께 핀테크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인증서 아무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하며 간편하고 강력한 인증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이제 금융 핀테크 결합이 혁신하는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작년 2월부터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저점으로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상향 추세의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를 받고 있고요. 추세를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지금 봤을 때는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400원입니다. 네, 한국전자 인증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96% 상승폭 이어갑니다. 21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38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0분경에는 61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폭 빠지면서 58선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매수 나섭니다. 기관이 오늘 260억 원 넘게 매수하고요. 외국인들 매수하지만 매수폭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힘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SK하이닉스,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커플링된 종목이기도 하죠. 2.5% 상승하면서 68,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1.6% 상승하면서 다시 44,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오늘 강세 이어가는데요. 1.65% 상승합니다. 현재 123,000원선까지 올랐는데요. 기관들이 1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1.46% 상승하면서 이제 20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램시마 SC 54주 임상 결과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호재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점점 더 상승폭 키워갑니다. 1.5%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36만 6,5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4%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한국전력 1%대 강세, 그리고 네이버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0.75%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1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합니다. 1.6% 이상 상승하면서 75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46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 34분경에 쭉 끌어올리면서 50포인트까지 현재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세 나오는데요. 특히나 기관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삽니다. 거의 6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평소에 비해서는 매수폭이 큽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8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강세 뛰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넘게 상승하면서 74,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올리면서 3.46% 이상 상승하고요. 7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 어제 이 3%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4%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제 24만 원 선까지 올랐고요. 24만 5,7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22만 원 선 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제 이렇게 25만 원 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합작법인 빌리프랩을 설립을 하고 K-팝 아이돌 그룹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내보내겠다 이런 현재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2.3%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3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최근에 빠졌던 만큼 강한 반등세 나옵니다. 4.47% 상승하면서 이제 6만 5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도 오늘 강합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89,5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9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진양군 HLB 회장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 참석을 해서 IR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현재 상승세 띄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 띕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58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들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2.7% 상승세 나오면서 이제 94,8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위와 10위가 좀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펄어비스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7,3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이틀 만에 거의 10%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1% 이상 상승하면서 39,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2% 하락하면서 1,13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월 29일에 추천해주신 제넥신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3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월 말부터 그리고 2월 달에 지속적으로 3월 달은 그 제약바이오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도 뭐 단연 눈에 띄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암학회 그리고 이제 5월 임상종양학회 두 학회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의 주도 섹터인지 주도 업종인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섹터에서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좋은데 최근에 뭐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 브리핑 해주면서 언급해 주셨던 여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나 아니면은 시가총액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뭐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넥신 역시 그중에 대장주격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이고요.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도 외국인들 바이오 종목들 계속 사들였는데요. 제넥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이슈도 많고 말이 많은 엔터주 중에서 지금 JYP 엔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앞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CJENM 쪽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엔터 3사가 어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어제 확실히 그 엔터 3사 쪽에 대한 시장의 뷰가 확실히 좀 바뀐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SM이랑 YG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던 반면에 JYP는 장중의 하락 이후에 상승 반전해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역시나 수급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는 SM이랑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보여줬지만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탄탄함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인그룹 이지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뷔곡 달라달라가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하면서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 3사들에서 주 수익원으로 지금 자리 잡아나가고 있고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있지와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 이 두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니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어제 이제 피킹해 놓고 오늘 이제 그 저가 매수 물론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피킹을 해놨는데 아침에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M이랑 YG 쪽 보고서는 없었고 JYP 엔터 보고서만 거의 한 6개, 7개 증권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보고서를 뽑아낸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운용사나 매니저들이 엔터 쪽 관련된 섹터를 아예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쪽 포지션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의 탑픽이나 종목들을 피킹을 해서 그쪽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이자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JYP 엔터를 업종 탑픽으로 잡고 가자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실적도 뭐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라인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걸그룹에 대한 그 육성 내지 마케팅 그리고 음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트와이스부터 이제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JYP 엔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뭐 사실 제가 여러 설명을 길게 드렸지만 지금 당장 HTS 켜셔서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수급 한번 보시면 어제 SM, YG는 뭐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포트폴리오를 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JYP 엔터를 담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 이제 JYP 엔터가 시총 1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1조 1천억 원 하는 그런 시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지와 스트레이트 키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니지 프로젝트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JYP 엔터가 어떤 탑픽 그리고 올해 안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9,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3월 6일에 이 유틸렉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이 목표가로 주신 13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일단 달성했으니까요. 매도 차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다가 좀 마쳤는데, 3월달 말부터 이제 AACR, 6월달까지 이제 아스코, 바이오 US까지 사실 바이오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집중되는 어떤 상반기 이쪽 라인인데요. 그래서 유틸렉스도 이번에, 이쪽에서 이제 T세포 관련되는 부분이나 EU102 관련되는 임상 결과 발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시점에서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의 중심은 이제 바이오주니까 이 점을 참조해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다시 좀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한 13만 4천원대니까 한 12만 선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중국 시장도 빠지고 유럽 시장의 뭐 악재들, 미국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 때문에 어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1% 급락하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후반부 들면서 이제 중국 시장 좀 반등하면서 외국인들도 저가 매수에 나섰고 오늘 새벽에 끝났던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좀 급등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실물 부분에 좀 좋게 나오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부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 특히나 대형 바이오주들, 중소형 바이오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회 발표를 임박하고 있는 신규 어떤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 이제 동반하면서 시장 어떤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그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제 3분기, 4분기는 좋아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급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1분기, 2분기가 어쩌면 저점 확보되니까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어떤 전략들이 개인들한테도 좀 필요해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은 1월달, 2월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의 부분이 이제 경기 둔화감 이런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있을 FOMC에서 제롬 파월이 계속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이제 하락하면 편안하게 매수 관점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좀 제세이기 때문에요. 제가 또 바이오주 가지고 왔는데요. 셀리버리입니다. 이 종목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좀 낯설실 겁니다. 성장성 평가 특례라는 1호 상장으로, 그런데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성 평가 특례는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이제 정권사가 성장성을 담보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추천해서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일반 청약자들한테 6개월간 스펙 옵션이라 해가지고 공모가에서 이제 90% 이하 떨어지면 90% 이상으로 사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우리 정도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통해서 상당하는 것들이 좀 꺼려 있는데요. 그만큼 이 DB 쪽에서 DB 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주관산을 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성을 조금 이제 신뢰할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 25,000원 정도에 시작했는데요. 이미 지금 오늘도 가격이 지금 46,000원대니 거의 5만 원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더블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 중에서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이라는 TSDT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세대, 2세대의 그 양리물질들이 사실상은 세포막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셀리버리가 지금 전인상 과정입니다만 TSDT 형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포 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질환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그 양리물질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관통하고 있다 보니까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큰 어떤 다양한 질환, 특히나 뇌질환 그리고 이제 암 쪽에서도 이제 찾기가 수술하기가 부위가 어려운 췌장암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혁신신약 개발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존슨앤존슨, 일본의 다케다 제약 같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 셀리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뭐 초청도 하고 학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말에 있는 AACR에서도 이제 셀리버리가 이 부분에 췌장암 관련되는 부분, ICP SOX 3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발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플랫폼 자체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가가 틈낼 만한 어떤 플랫폼 기술이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파킨슨 치료제하고 췌장암 치료제는 자체 호구물질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상당히 좀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가지시면서 좀 보실 만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제 매수가 43,000원, 목표가 5만 원 잡았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좀 관심 가지시면서 셀리버리 손절가는 38,000 대응하시면 좀 좋은 결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셀리버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종목들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 주식 잔소리 2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